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탈레반의 정권이 넘어간 아프가니스탄에선 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면서 마비됐던 카불 국제공항의 운항은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난민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는 대응책 논의에 착수했고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어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탑승 계단에 사람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혹시나 타볼까 움직이는 군용기 주변으로도 달려듭니다.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 카불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활주로 주변은 물론 항공기 근처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몰려 있습니다. 급기야 민항기에 이어 군용기의 운항까지 몇 시간 동안 중단됐다 밤이 돼서야 공항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미 합참 측은 공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병대 병력이 탑승한 수송기 한 대가 공항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재개를 위해 미군은 활주로에서 아프간인들을 쫓으려고 경고 사격을 가하기도 했고 비행기에 매달렸다 추락한 사람 등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국경 밖으로 피난이 이어지면서 주변 국가 유럽연합은 난민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경을 접한 이란은 난민 보호소를 마련했지만 임시 수용소임을 강조했고 유럽연합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적대 행위 중단과 협상을 통한 통합정부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특히 탈레반 측에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허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카불 함락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 철수 결정에 후회는 없다며 탈레반을 막지 못한 건 아프간 정부군이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다만 철군 과정에서의 혼란은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Our only vital national interest in Afghanistan remains today what it has always been, preventing a terrorist attack on America's homeland.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국가 건설이 미국의 임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이 희생하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처단이 파병의 목적이었고 테러 대응 임무를 완료한 만큼 철군의 후회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된 책임은 싸우기를 포기한 아프간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Afghanistan political leaders gave up and fled the country. The Afghan military collapsed, sometime without trying to fight. 다만 미군의 카불 탈출 상황이 베트남 사이공 함락 당시처럼 혼란스러웠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my decision will be criticized, but I would rather take all that criticism. 미국 공화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한 정보와 사전 준비 없이 철군을 서둘러 혼란을 자초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며 미국을 도왔던 민간인들의 탈출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를 위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들과 아프간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리 국민 한 명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대사관은 잠정 폐쇄되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간에 마지막으로 남은 국민 한 명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민 A씨가 어제 오후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외교부는 A씨가 어제 출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아프간 현지인들이 카불공항 활주로에 몰려들면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항공기가 언제 이륙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아프간 대사를 포함한 공관원 3명이 현지에 남아 A씨의 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주재 우리 대사관 잠정 폐쇄 결정은 그제 긴박하게 이뤄졌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주 아프간 대사관과 화상회의를 하던 도중 최태호 대사가 우방국들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외국 공관들은 빨리 카불 공항으로 이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장관과 최 대사는 즉각 철수를 결정했고 공관원 대부분은 중동 주재 제3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는 미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 측과 맺은 양해 각서에 따라 미군 자산을 이용해 아프간을 빠져나왔습니다. 공관원들은 당초 그제 밤 10시쯤 카불을 떠나기로 했는데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긴급한 철수 배경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탈레반이 수도 카불로 오는데 석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탈레반의 진격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이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KBS가 광복절을 맞아 진행한 특집 여론조사, 대선 후보 적합도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등 현안에 대한 여론도 들어봤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 계기 대통령 특별 사면은 없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슈입니다. 찬반을 물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반대 의견이 60%를 넘겼습니다. 찬성은 30%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에 가까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고 둘 다 사면하자는 의견은 10명 중 3명꼴에 그쳤습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잘했다는 의견이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는 있었지만 보수, 중도, 진보층 모두에서 긍정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모든 주자가 사회 갈등 현안에 대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갈등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로 보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빈부 갈등, 이념 갈등, 남녀 갈등 순이었는데 연령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인 30대와 40대는 빈부 갈등을 제일 크게 받고 18살부터 29살까지는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어느 정당이 더 잘 대처할 것으로 보는지 물었는데 없다라는 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감소해 당장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연휴 영향으로 오히려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7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42일째 6주 연속 4자릿수여서 방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내 감염은 1,32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72명, 서울 361명, 인천 77명입니다. 비수도권은 경남 103명, 부산 65명, 대구 45명, 충북 42명, 제주 3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가철이 끝난 지금부터가 4차 대유행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휴가를 다녀온 시민들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더욱 늘리고 행정명령으로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검사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이종이 잦은 역사나 터미널 등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산세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추가적인 병상 확충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대부는 조금 뒤 오전 11시에 백신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 모더나사를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 방미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모더나 백신 물량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공급될지, 국내 생산분이 신속히 공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고, 정부의 집합 금지로 영업을 못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 등록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이 진행되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0대 엄마가 3살 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전 자치단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 가정을 100차례 가까이 방문했지만 비극을 막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다세대 주택. 3살 배기 여자아이가 살던 흔적이 현관 앞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지난 7일, 아이는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방치한 32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에 돌아와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다 2주 뒤에야 신고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숨진 아이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진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9년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100차례 가까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가정방문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친모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대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동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나 3살 아이에게 일어난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피해 아동과 부모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정서적 학대인 방임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맥도날드가 폐기해야 할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이 내용을 검토해온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햄버거빵 포장지 위에 맥도날드가 설정한 유효기간이 찍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떼어보니 또 다른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16시간 전입니다. 버려야 할 식자재를 계속 쓰려고 새 스티커를 덧붙인 겁니다. 공익신고자는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이런 영상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데다 본사의 개입 여부도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권익위가 넘긴 영상을 분석한 뒤 공익신고자와 해당 매장 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문제의 매장 아르바이트생을 징계한 맥도날드 본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본인을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아르바이트생 스스로 스티커 가리를 결정할 수 없으며 문제의 행위는 여러 매장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일 전국 400여 개 매장을 위생점검하고 문제의 매장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어서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 행렬에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에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05포인트 하락한 3,158.24에 코스닥은 19.1포인트 내린 1,021.6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중국 경제 지표 둔화에도 소매 기업 실적 기대감에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우려에 봉합권에서 횡보하고 있고 포스코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 생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장중 100만 원 선을 돌파했고 카카오뱅크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줄을 서서 당국이 나눠주는 현찰을 받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300만 명 가운데 80%는 최근 봉쇄로 인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필리핀 정부가 1,000페소, 우리 돈 2만 3천 원가량을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7살 고매재 씨는 3년 자전거를 운전해 생계를 이어왔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마닐라가 다시 봉쇄 조치되자 대부분의 고객을 잃었습니다. Every other day ang biyahe, tapos isang tao lang pasahero. Tapos may curfew hour pa. 코로나 이후 도입된 봉쇄와 통금 조치는 필리핀 경제를 악화시키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Hindi ako naghirap. Ngayon lang. Sa bahay may kumpleto, may stereo ako, may TV. Dati may aircon ako.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나라가 더 이상의 봉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10%만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병원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서 봉쇄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도쿄 전철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철 이용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일본 도쿄 오다큐선 전철 안에서 한 남성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습니다. 36살 용의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해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당시 전철 안은 집단 공황 상태였고 이 40대 남성은 범인을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とにかく前に逃げようという一心でした。死ぬと思いました。 이 남성은 지금도 갑자기 당시 상황이 떠올라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SNS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부근 역 이용자는 하루 수십만 명. 이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 20대 여성은 열차에서 좌석을 고를 때 신중을 기한다고 말합니다. 窓側というか入り口に近い席に座るとか人が少ないところに行くとか 또 항상 봉지에 물병을 넣고 다니며 비상시 호신용으로 휘두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중국 샤먼 세관이 대형 담배 밀수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밀수 금액이 1,750억 원에 이릅니다. 야밤에 시작된 해상 추격전, 밀수 선박 추적에 나선 경찰은 물대포 등을 동원해 제압에 나섭니다. 수개월의 추적 끝에 샤먼 세관이 대형 담배 밀수 조직과 선박을 검거하는 순간입니다. 将生产于东南亚一带的假冒香烟，通过海上偷运走私或者是海上过驳的方式，向我国境内大肆的进行走私活动。 배 안에 있던 선원을 전원 체포하고 저장성 닝보시에서 물건을 건네받으려던 일당 18명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담배 규모는 170명이 열흘 밤낮을 꼬박 새어야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요. 전체 담배 236만 보루 가운데 외국 유명 관련 담배와 수출용 중국산 가짜 담배가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내수용 가짜 중국산 담배도 많았는데 담배 만든 기술이 정교해 모양이나 담배 맛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유명 토크쇼 진행자 겸 코미디언 제이 레노가 운항 중인 헬기 창문 밖에서 깜짝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헬기 한 대가 캘리포니아 인근 해역을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기 조종석 창문 밖으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미국 유명 방송인 제이 레노인데요.
제이레노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공중부양이라도 한 듯이 헬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헬기 조종석 창문 앞부분에 작은 문이 있는데 레노 씨는 그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헬기가 운항을 시작하자 밖으로 나온 겁니다. The nose opens from the inside, so I climbed out on here. It's not a fake, it's real. 헬기 조종석 앞에서 등장하는 게 보기와는 다르게 안전했다는 제이 레노 씨는 헬기 조종사인 친구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깜짝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이제 한 달여 있으면 추석입니다. 최근엔 고기와 과일값의 상승세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이런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부들이 고민 끝에 물건을 고릅니다. 많이 오른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다가올 추석 장보기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1,900원 정도? 3개 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기는 거의 4,000원 정도?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추석 대표 과일인 사과는 1년 전보다 13%, 배는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입니다. 낙과 피해를 일으키는 가을 태풍도 불안 요인입니다. 육류 가격도 올라 한우 등심과 삼겹살은 모두 1년 전보다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외식비도 오르고 기름값까지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4만 원치 넣었어요. 전에는 가득 채웠지요. 지금 뭐 2천 원 돈이 다 돼가니까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국민 88%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곧 풀리면 식품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고기 소비가 늘면서 한우 등심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kg에 1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반기에는 식품 등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예측이 빗나가면서 물가 불안성이 커진 상황. 달걀 농가 지원 등 정부 대응책은 아직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LPG 가격도 크게 올라 LPG를 사용하는 택시와 음식업계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당분간 LPG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 경제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을 기다리는 빈택시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승객이 뜸해지면서 대기 시간만 1시간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이 차량 연료인 LPG 소모를 줄이기 위해 시동이나 에어컨을 끈 택시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내뿐 아니라 이 택시 하는 사람들은 다 힘든다고 봐야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가스값도 올랐지. 이것도 여름도 에어컨 틀지. 이러니까 이거는 말이 아니지. 힘든 건 동네 식당도 마찬가지. 점심시간에도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주방 연료로 사용하는 LPG 가격까지 오르면서 적자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밥 한 5, 6그릇 파는데 가스값은 이만큼 올라가 있겠네. 가스값 비싸지. 집세 줘야 되지. 그래서 살기가 엄청 많이 힘들죠. 최근 택시용 LPG인 부탄과 주방용 프로판 가스 가격이 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부탄가스는 28%, 프로판가스는 43%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배럴당 $40 선이던 중동산 두바이유가 $70 선까지 올랐고 해상운임도 1년 새 4배 넘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LPG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LPG를 쓰는 주택과 상가는 420만 곳, LPG 차량은 196만 대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LPG 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제주 남쪽 서귀포 앞바다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으로 유명한데요. 이들 아열대성 산호 군락이 제주 북쪽 바다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제주 바닷물 온도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북서쪽 비양도에서 약 1km 떨어진 곳.
수심 20m 아래로 내려가자 분홍바다 맨드라미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군락을 이룬 연산호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긴가지 해송과 빗자루 해송 등 좀처럼 보기 힘든 보호종도 여기저기서 눈에 띕니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주변 바닷속 곳곳에서 발견되는 수지 맨드라미는 마치 꽃밭을 연상케 합니다. 하얀 밤송이 같은 이 연산호는 국내 학계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미기록종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비양도와 함덕 일대를 조사한 결과 연산호와 진총 산호류 등 20종 넘는 다양한 산호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수지, 맨드라미 등 서귀포 일대에서 주로 서식하던 산호들이 제주 북부 해역에서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산호 서식지가 점차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거품 돌산호 등 열대성 돌산호가 상당 규모로 분포하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따뜻한 서귀포 남쪽 바다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산호들이 제주 북부 바다 곳곳에 대규모 군락을 이룬 겁니다. 연산호들의 분포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그 대형 수지 맨드라미들이 늘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에 원래 많이 있었던 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일부 종들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인근 바다가 점차 아열대로 변하는 가운데 수중 생태계를 파악하고 보존하기 위한 중장기적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오늘은 제주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나기는 내리는 시간이 짧은 데다 워낙 좁은 지역에 강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몹시 불안정해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 대전, 전주와 광주가 31도로 서쪽은 덥겠지만 강릉이 26도, 포항이 25도 등 동해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